다음은 이 법 개정 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였다가 법 개정 후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가지고 수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2019년 4월 1일부터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이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죠.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9억 이하이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법이 개정이 되는데,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했다가 법 개정 후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가 상가건물 임대차보법 시행령 제2조죠. 적용법이랍니다. 제2조를 보면 이 제2조가 개정되어 환산보증 범위가 증가되어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게 된 임차인은 개정된 상위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 또는 상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이죠. 또 전대차 규정, 그리고 최소 임대차 기한 또는 차임 증액을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가 법이 개정이 돼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게 되면, 즉 환산보증금 범위가 증가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증가가 되고 나서 바로 법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6번째로는 서울시 상담 사례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가 법이 개정이 돼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경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 초과 대상이었으나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속합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내가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속합니다. 이럴 때 내가 환산보증금이 속하니까 상위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중인데 환산보증금 범위에 따라 해지법 적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민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이죠. 서울시에는 어떤 답변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 초과 대상이었는데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환산보증금 기준이 높아져 기와의 임대차 계약이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에 해당되더라도 개정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 법률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환산보증금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 답변 내용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어떤 답변을 했냐면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환산보증금 초과인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전환되었다면 민법 제635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도 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게 되면 6개월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하면 1개월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다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답변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김동희 보충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은 첫 번째 설명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 대상이었는데 이후에 개정 법률에 따라 환산보증금 기준이 높아져 기와의 임대차 계약이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에 해당되더라도 개정된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 법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내용은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법 개정 전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버렸기 때문에 민법 639조에 따라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근데 임차인이 질문한 내용은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질문한 내용은 두 번째 제가 설명한 내용을 보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법 개정 전
임차인이 환산보증을 초과했지만 법 개정 후 환산보증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항에서 상위법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었다면 이럴 때 임대인은 해지권이 없고 임차인만 계약 해지권이 있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되기 전에 그 환산보증이 초과됐다고 하면 그럴 때 묵시적 갱신됐다면 상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그럴 때는 민법 635조에 의한 이 묵시적 갱신돼서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차인이 질문하는 취지를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환산보증 범위를 초과했지만 법이 개정이 돼서 환산보증 범위 내에 들어있는 임차인으로서 그런 상태인데 내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이었을 때에 묵시적 갱신됐다면 이럴 때는 상위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이 없고 임차인만 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행사하면 3개월 있다 계약 해지율이 발생하죠. 이런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이 질문한 내용은 이 두 번째의 이 답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7번째로는 계약갱신 등으로 환산보증을 초과하는 경우죠. 앞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서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걸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이 계약갱신 등으로 환산보증을 초과하는 경우 서울시 상담 사례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 및 지역별 법에서 규정한 환산보증 이내에 상가 건물 임대차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몇 번에 거쳐서 임대료 이 월세나 보증금 상승으로 현재 지역별 법에서 정한 기준 환산보증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대로 계약갱신 요건 10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어서 계약갱신 요건 10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산보증이 초과됐을 때 10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규약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몇 해 갱신 및 임대료 증액으로 법에서 정한 지역별 환산보증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계약 갱신 요건, 3기 월세 연체 해지, 권리금, 폐업 등으로 계약 해지 등 일부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으로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 한도 5%에 적용되지 않아 주변 임대료에 비해 저렴한 경우라면 5%를 초과해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우선 면제권이라든가 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 635조에 의한 갱신이 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죠. 환산보증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이 이렇게 다릅니다. 즉 환산보증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이 이렇게 초과하는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고 계약갱신 요건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기 차입 면체 시 계약 해지권도 있고 표준 계약서 작성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산보증이 초과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건 그리고 차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3기 차입 면체 시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확정일자나 소액 임차보증을 우선 면제권 또는 임차권 등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묵시적 갱신 이런 것들이 또 차임 증액 한도 이런 5% 이런 것들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별 기준 환산보증이 초과되더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죠. 이거는 뭐 환산보증이 초과되나 환산보증 범위 내나 누구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최종적으로 결론해 보겠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 및 소액 임차인 또는
상위법 적용 범위 내에 있더라도 계약갱신 등으로 환산보증금이 변동되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거나 상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갱신 등으로 개정된 환산보증금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되는 것이지, 계약 당시에 이 환산보증금을 갖고 소액임차인 또는 그 상위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으로써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월세를 증액해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를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를 유예되죠. 우리가 계약갱신이라든가 계약갱신 등으로 보증금을 증액이라든가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 증액으로 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럴 때에 상위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산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냐면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도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이 소액임차 보증금지 일정액에 해당이 되죠. 서울시 같은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그 6,500 이하일 때 주택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2,200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내가 계약 당시에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다가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 증액으로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때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을 해가지고 환산보증금이 초과돼가지고 내가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최우선 변제권을 받지 못하게 된 거라, 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돼가지고 상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증액이나 월세가 증액을 할 때 또는 법 개정 당시에 우리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걸 갖다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서 내 권리는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해봤습니다.